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공영 강사입니다. 워크북 1분 컷 106번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권 보호 파트네요. 국가가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하지만 입법자나 위임받은 집행자가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완벽하게 보호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호할지는 원칙적으로는 입법자의 책임 범위에 속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단지 제한적으로만 완벽하게 보호하라고 요구할 수 없고 입법자 또는 그로부터 위임받은 집행자에 의한 보호 의무의 이행을 심사할 수 있습니다. 맞고요. 2번이 이제 여러분들 국가의 기본권 보호무라고 하면은 이 논리가 적용이 되죠. 이제 사인끼리 기본권을 침해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국가가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충분하지 못하니까 헌법재판소에 가서 일러요. 국가가 나를 충분히 보호해주지 못했다. 그럼 이렇게 심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국가가 이렇게 기본권의 주체에 대해서 기본권을 제한할 때 헌법재판소에 하는 것이잖아요. 이때도 심사인데 이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이 같지 않다. 그래서 서로 다른 심사 기준이거든요. 이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과잉 금지 원칙이 적용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과소 보호 금지 원칙이 적용이 되죠. 그래서 이번에 이 단어가 보이면 돼요. 국가가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에 보호물을 다했는지 여부 심사할 때는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취했는가라는 과소보호 금지 원칙을 한다. 그래서 완벽하게 보호해달라고 할 수는 없고 우리가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돼도 국가가 아무런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든지 아니면은 뭔가 깔짝 해가지고 법익을 보호하기에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매우 불충분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서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국가가 직접 기본권을 제한할 때랑 이 국가가 보호를 해줘야 되는 때랑 심사 기준이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틀리게 될 수가 있죠. 3번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인해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의자가 상해 부분은 다 합헌이고요. 중상해 부분이 위헌이긴 한데 이게 이제 기본권 보호무 위반된 건 아니고 비례 원칙에 위반이 돼서 그 재판 절차, 진술권이나 그다음에 평등권을 침해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의 기본권 보호무인 과소보호금지 원칙이 위배돼서 위헌인 건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판례이죠. 맨날 이렇게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4번 우리 4번 지문 보시면은 우리가 태아가 사산 죽어서 나오는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손해배상 청구권 인정하지 않고 있죠. 헌법이 위배되지 않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최소한의 보호 조치마저 취하지 않은 것이라 비난할 수는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107번 보시면 검사만 치료감을 청구할 수 있죠? 합헌이 있죠. 그래서 국가의 보험에 반하지 않는다. 틀렸고 아까 우리가 말했지만 국가가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에 대해서 보호물을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심사할 때는 최대한의 보호 조치가 아니라 최소한의 보호 조치고 과잉 금지 원칙이 아니라 과소보호 금지 원칙이 와야 되죠. 틀렸다잉. 그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디귿번은 그 가축 우리 그 소돼지 닭들이 길러지는 시설이 지나치게 열악하면은 우리 인간의 건강도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쾌적하고 위생적인 시설에서 우리가 가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의무는 있다. 그렇죠? 그다음에 리을번인데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죠. 전원 개발 사업이 원자력 발전소인데 이것도 원전 건설이에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승인 권한을 부여했다.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판례입니다. 미음번 대통령 행정부의 수반인 것도 맞고 그 다음에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 보호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권한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해야 될 의무를 부담하는 것도 맞는데 그 대통령이 모든 재난 상황에 다 참여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직접 구조 활동에 다 참여하는 것까지는 아니다 해가지고 뒷부분이 이렇게 틀렸네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틀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3번이 답이 됐어요. 네. 그 다음에 108번 아이고 기본권 보호무는 사인에 의해서 기본권이 침해될 때 국가가 보호해야 된다는 의무를 말한다. 사인의 제3자에 의한 개인의 생명이나 신체 훼손에서 문제가 된다. 국가의 보험 없이는 타인에 의해서 국민의 생명, 신체가 무력화될 정도의 상황에서만 적용될 수 있다. 맞고 그 다음에 니은번 국가가 기본권 보험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책임 범위다.
그래서 형식에 관해서도 폭넓은 형성의 자유가 인정이 되고 법령을 만들어도 되고 행정부가 처분 등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다. 맞고 디귿번은 좀 조심해야 돼요. 질병 관련된 국가의 보호 의무 조치가 있잖아요. 그럼 필요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입법 행정상의 조치를 취해야 되거든요. 이거 옛날에 구체적인 의무라고 해가지고 틀리게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좀 지역적으로. 그래서 질병 관련된 국가가 보호 의무가 있을 때 포괄적인 의무를 진다. 이렇게 해야지 맞는 지문이 돼요. 그 다음에 리을번은 여러분들이가 담배 사업법이죠. 그래서 담배를 사고 파는 게 뭐 청구인의 생명, 신체 안전에 관한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담배 사업법이 위헌이 되면은 지금 담배를 못 팔게 돼요. 그것은 지금 현실에서는 없는 얘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면 없기 때문에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상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않죠. 맞고 그 다음에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의 기고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해당해요. 그래서 바로 헌법소원을 할 수 없다. 이게 틀렸네요. 그 다음에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법률구조공단 등의 요청을 할 수가 없다. 맞고요. 그 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 침해는 인권 문제이기 때문에 조사를 비공개로 하는 게 원칙이겠죠. 하지만 예외적으로는 공개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맞는 지문은 틀린 지문은 2번밖에 없습니다. 다음 110번 위원회 조사 대상인데 국회 입법이나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제외하는 거 맞고요. 헌법제 10조부터 22조까지입니다. 그래서 23조를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거 재산권이거든요. 그래서 재산권 침해는 국가인권위원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 사인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전체적으로 맞네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위원장 1명, 그 다음에 상임위원 3명, 11명인데 총 4, 4, 3 이렇게 됩니다. 맞는 지문. 그 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이 없어도 피해자가 진정하지 않아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틀렸고요. 4번은 좀 지엽적인 위헌 판례죠. 인권위원회 퇴직 후 2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도록 한 것은 헌법 위반이 된다 해가지고 맞는 지문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마지막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111번 기본권을 침해당한 본인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조사 가능하고 또 제3자도 우리가 인권 침해를 진정해 줄 수 있다. 맞고요. 2번 관계 국가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가위원회에 통지해야 된다. 맞고요. 3번 우리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차별행위를 당했을 때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할 수는 있다 그랬죠. 4번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런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에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 요청이 있을 때 한해서 들렸고 있거나 스스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런 중요한 재판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하여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또 틀린 지문이고 그 다음에 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요청을 해야지만 제출할 수 있다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옳다고 판단하면 제출할 수도 있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지엽적인 내용들을 풀었는데요. 이 정도만 알면 충분히 문제를 맞출 수가 있으니까 틈틈이 연습을 해주시고요. 다음 파트부터는 우리가 이제 기본권과 제도적 보장 파트를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